오늘은 두 사람의 일본인의 어떤 생각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인 미치오 카쿠, 미국인이지만 부모님은 일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초공간이란 책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 사고방식을 좀 더 넓혀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연못 속의 잉어에 관해서 소년 때의 경험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잉어는 자기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잉어가 사는 물속은 내가 사는 세상과 판이하게 다르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잉어의 상상력을 벗어나 있다. 잉어와 나 사이의 거리는 수십 cm밖에 안 되지만 수면을 경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만약에 잉어들 중에 과학자가 있다면 무엇을 알고 있을까? 과학자 잉어는 먹고 살기 바쁜 다른 잉어보다는 생각도 많고 실험도 많이 할 것이므로 수온이 내려가면 활동을 줄이고 밥을 많이 먹어야 한다. 또는 우리 잉어가 낳는 알은 점착성이므로 풀잎에 붙여 놓아야 부화가 유리하다. 는 등 생존에 필요한 상식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삐딱한 잉어가 나타나서 수련 위에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다른 모든 잉어들이 코웃음 치면서 비웃을 것이다. 잉어들에게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이 현실이며 연못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연못에 소나기가 쏟아졌다. 1초당 수천 개의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수면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수련 잎사귀들이 이리저리 쓸려갔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잉어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텐데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그래서 미치오 카쿠가 소년 때의 상상은 또다시 이어갑니다. 과학자 잉어를 손으로 잡아서 연못 위로 건져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그 잉어는 내 손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칠 것이다. 그러나 연못 속에 있는 잉어들에게는 그야말로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잘 나가던 과학자 잉어 한 마리가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잠시 후 내가 잉어를 놓아주면 연못 속의 잉어들에게는 사라졌던 과학자 잉어가 뿅 하고 다시 나타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다. 극적으로 귀환한 과학자 잉어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수면 위에서 자신이 보았던 광경을 동료들에게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글쎄, 산란기가 얼마 남았는지 계산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무언가 나를 낚아채서 우주 바깥으로 끌고 갔다니까. 거긴 정말 이상한 곳이었어. 눈이 따가울 정도로 밝았고 나를 잡아간 생명체는 그 모습이 우리랑 완전히 딴판이지 뭐야. 지느러미도 없으면서 잘만 움직이던데.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여기서 성립하던 법칙이 그 세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시 여기로 돌아와 있더라고. 물론 다른 잉어들은 이 황당한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이 과학자 잉어가 우겼다가는 아마 정신병원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속에서 큰 불만 없이 살아가는 잉어와 비슷할지 모른다고 미치오 카쿠 소년 때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일본계인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게가 되는가? 여기서 우리 50대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세상은 4대 원소로 생각되어 이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그 생각하는 과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그 치열한 그 사고의 과정을 배울 게 많다고 이 저자 야마구치 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아웃풋으로부터는 배울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생각의 프로세스로서는 배울 게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철학자가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사고 과정과 문제 설정 방법을 가리킨다.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기 이전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당시에는 물이 대지를 바치고 있다는 정론이 지배적이었는데 아낙시만드로스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이 정론에 의문을 품게 된다. 만일 대지가 물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면 그 물을 지지하는 무언가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낙시만드로스는 한층 더 깊이 생각을 발전시켰다. 물을 지지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 무언가를 지탱하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도 있어야 한다. 그 무언가를 지탱하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 무언가를 지탱하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지탱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이 추론했다. 무언가를 지지하는 무언가를 상정하면 무한히 계속되는데 끝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지구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지 않으며 흑공에 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구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지 않으며 흑공에 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아낙시만드로스가 최종적으로 생각해낸 지구는 흑공에 떠 있다는 결론은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해서 진부한 소리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아웃풋에서는 배울 게 없다. 반면 아낙시만드로스가 보여준 지적 태도와 사고 과정, 즉 당시 지배적이었던 대지는 물에 지배하고 있다는 정론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대지를 물이 지지하고 있다면 그 물은 무엇이 지지하고 있을까라는 논점을 세워 끈기 있게 사고하고 규명해 나간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아웃풋, 최종적인 결론은 생선의 접시에 장식으로 쓰인 식재료 같은 것이어서 거기엔 배울 만한 핵심이 없다. 그러나 사고 과정의 묘미를 맛보면 아낙시만드로스는 지구가 흑공에 떠 있다고 주장했다는 결론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즉 프로세스에서 풍부한 배울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 미치오 카쿠는 이분이고요. 야마구치 슈는 이분입니다. 그래서 미치오 카쿠가 잉어의 연못에 있는 잉어, 또 연못에 있는 잉어, 어항에 있는 잉어에 대해서 잉어가 만약에 과학자 잉어가 있다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또
사고의 지평을 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데에 계속 일생동안 연구해서 위대한 물리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하는 이 책에서 야마구치 시우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이 어떤 끈기 있게 사고하고 규명해 나간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모르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또 고대 아낙시만드로스가 치열하게 사고의 과정을 전개 발전시켰던 것과 같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